자, 볼까요? 왜 선생님 이거 배워요? 이거 안티, 폼, 이런 다양한 폼을 배웁니까? 나중에 써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냥 지금 배워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반응해서 다 써먹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 일단은 받아들여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어떤 형태에서의 에너지가 있는데 사슬만 있는 게 아니죠. 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고리의 이제 형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고리 형태 에너지를 뭐냐면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ring strain이라 그래서 고리 strain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 ring strain이란 말은 고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strain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안정성 이거예요. 고리가 불안정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ring strain이란 말은 고리 strain이란 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지금 CH3, CH3, C에 뭐 HH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고리는 요 각도는 몇 도예요? 109.5도, 즉 109도라고 뭐 간단하게 쓸게요. 109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야? 그 탄소의 sp3 온성에서 가장 VSP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안정한 형태에 속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뭐야? 탄소 CH2하고 CH2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각 자체가 몇 도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절대 109.5도가 될 수가 없죠. 삼각형 고리 정삼각형이라 생각하시면 이거 뭐 60도가 되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슬이 가지지 않는 고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각형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정사각형이라 생각하면 90도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109도가 못 되는 그 VSEPR, 원적과 전자상 반발의 스트레스 보이죠?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그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사슬에 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결합각 스트레인,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각 스트레인이고 또 하나는 뭐야? 입체장애라는 거예요. 입체장애는 지금 아까 우리가 형태에서 보면 안티 형태 그 다음에 거시 형태 그 다음에 가리운 에칼립스 형태 이런 형태에서 사실 그거 뭐냐면 입체장애라는 용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뭐야? 비틀림 스트레인 해서 토르셔널 스트레인이라 하는데 그것의 본질이 결국에는 분자 내에서는 원자들이 그룹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입체장애가 발생해요. 그 용어를 뭐냐면 입체장애. 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면 선생님 비극성 분자 간에는 분자 간에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금 챕터 2에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분자 간에는 그런데요. 한 분자 내에서는 서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인력이 아니라 반데르발스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본질은 우리가 반데르발스 반발력인데 이걸 이제 용어를 입체장애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즉 본질적으로 따지면 전자 반발이 있다는 거죠. 분자 간에는 약하지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아니면 유발쌍극자 간에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있지만 분자 내에서는 전자 반발력이 있어서 그것이 에너지의 불안정성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큰 그룹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는 우리가 방금 사슬에서 응용하면 가리움 폼보다는 엇갈린 폼보다는 가리움 폼이 될 때 입체장애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스트레인 종류 두 가지를 우리가 사이클로프로페인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사이클로프로페인 화면으로 볼까요? 사이클로프로페인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정삼각형처럼 해가지고 CH2, CH2, CH2 달아주면 되는데 이게 이게 삼각형 이거는 어떻게 경직되어 있어서 이 고리가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삼각형 점 세 개로 이루어진 평면 단순한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굽었다 펴졌다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딱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뉴만트 형식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H인데 요걸 점으로 하고 요걸 점으로 하고 요걸 보름달로 하는 구조를 그리면 뉴먼트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 CH2에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데 앞에 것도 연결되고 뒤에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H 그 다음에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또 H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CH2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돼 있죠? 우리가 에테인의 뭐처럼 가리움 폼처럼 폼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려운 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게 경직되었기 때문에 회전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가려운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입체장애 또는 뭐야? 우리가 torsional strain 하는 그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입체장애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야? 결합각 스트레인, 앵글 스트레인이라는 건데 거기는 그 밑에 구조에 나와 있죠. 자,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칠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9도가 되면서 이게 오비탈이 여기 뭐 H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원자가 있든지 C가 있든지 이렇게 해가 효율적으로 겹침이 일어나요. 효율적으로 겹침이 일어나요.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야? 만일에 여기서 지금 요렇게 정삼각형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원자가 전자상 반발 이론에 의해서 결합각이 90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전자쌍 간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게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60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도 이제 결합을 형성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뭐야? 60도에서 좀 더 벌어지면서 결합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탄소라면 딱 선상에서 이렇게 오비탈이 효율적으로 겹침이 일어나는데 정상적인 시그마 결합인데 이거는 뭐야? 시그마 결합이 정상적이라면 이 CC 사이에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자 반발 때문에. 그래서 좀 벗어난 공간에서 삼각형을 벗어난 공간에서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니까 시그마 결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상의 결합보다는 조금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뭐야? 결합력이 훨씬 약해요. 결합력이 약하다는 말은 안정하단 말이에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분자가 불안정하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결합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이제 결합각 스트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자가 뭐예요? 결합각 스트레인도 있고 입체장애, torsional strain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이클로프로페인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사이클로뷰테인도 어떤 게 있냐면 사이클로뷰테인하고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오각형 정도 되는 건 사각형은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고 오각형도 한 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지금 정사각형처럼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메랑처럼 좀 굽어져 있나요? 좀 굽어져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정사각형처럼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아까 삼각형처럼 이 HHHH들이 전부 다 나란히 다 했어요. 그럼 뭐야? 완전히 가리운 폼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그래서 차라리 각을 좀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부메랑처럼 되어서 지금 여기 보시죠. 이 H와 이 H가 사이에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 형태로 돼 가지고 입체장애, 즉 torsional strain을 좀 줄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운 폼에서 뭐야? 좀 엇갈린 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자연이 이제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고요. 자, 요거는 뭐야? 정오각형이 아니라 여기 조금 올라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요거에 뭐야? 정오각형이 되어 있으면 나란히 될 때는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약간 이 사이로 들어가는, 지금 보시면 HH 그 사이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즉, 평면이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탄소 4개하고 탄소 5개가 약간 굽어져 있는 형태로 해서 최소한 뭐야? 에너지를 그나마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고리 스트레인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리가 어느 것이 제일 안정하고 제일 불안정한가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탄소당 연소율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데서 배우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이제 연소율 가지고 탄소당 연소율 가지고 해보니까 보다 불안정한 거는 열이 더 많이 나오겠죠. 연소율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탄소 개수로 나눠야 되겠죠. 탄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고리가 사이클로프로페인 삼각고리, 그 다음 사각고리, 그 다음 오각고리와 칠각고리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육각고리는 어떻게 되느냐? 육각고리는 신기하게도 사이클로헥세인은 알케인과 거의 유사하게 고리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정육각형 생각하면 120도 내각이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109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이클로헥세인, 유기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리가 사이클로헥세인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체어폼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로헥세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사이클로헥세인. 자,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사이클로헥세인 하면 결합선 구조로 나타내면 정육각형이죠. 근데 정육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정육각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고리 스트레인이 없다는 말은, 즉 고리 스트레인도 없고 하여튼 결합각 스트레인도
고리 스트레인이 없단 말이에요. 결합각 스트레인이 없고 뭐 이런 입체장애도 없다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 120도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게 몇 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각도리 전부 다 정상적인 사슬과 비슷하게 109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가 뭐 비슷하게 체어폼이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체어폼 감을 못 잡아서 진짜 체어를 제가 연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 검은 사각형 이게 무슨 체어 비슷해요, 여러분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가면 있는 아니면 어디입니까? 수영장에 가면 있는 선텐 체어 있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생겼고 또 뭐예요?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거 뭐야? 치과 의사 앞에 앉아있는 얼마 전에 치과 사태 의사가 할머니하고 한판 K1을 떼가지고 테스트 나온 게 지금도 막 떠오고 있던데 어쨌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발 모으고 머리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게 이제 연상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요걸 연상하시고 요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알겠죠? 자, 이거는 뉴만트 형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볼까요? 자, 이거 육각형이죠. 육각형인데 지금 아까 칠판면에 그렸던 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요걸 어떻게 하냐면 하얀색으로 해버리면 더 안 보이네요. 기본색 어디 갔지? 이거 했던가? 요거는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요거는 잘 보이죠?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그걸로 보면 수소하고 탄소를 다 없애버리면 그게 정육각형처럼 보이죠? 위에서 하늘 위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요걸 측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굽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체어폼 연상이 되시나요? 되었죠? 자, 체어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오는 그 뉴만트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뉴만트 형식은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거죠. 요 탄소와 요 탄소를 이렇게 보고요. 요 탄소하고 요 탄소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와 점 보름달이고 앞에 탄소는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저 뒤에 탄소는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돌려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됐나요? 되셨나요? 이게 아니고 이건 3D다. 그죠? 요거 이렇게 이게 더 보기 좋나요? 이렇게 됐나요? 이게 아까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요게 앞에 CH2 요거 이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 뉴만트 형식에서 선하고 점하고 보름달이고 요거 위쪽으로 올라온 CH2 저 뒤에 있는 연두는 아래쪽으로 내려간 CH2 보세요. 이렇게 됐나요? 이 구조예요. 연상이 되시나요? 됐죠? 자,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뉴만트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처음에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데 체어폼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 구조에서 요걸 이제 요 CH2가 요 위에 CH2고 요 뒤에 CH2고 아래 CH2고 그래서 점 보름달 연상이 되시나요? 자, 이게 요 입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체어폼을 그리는 훈련을 좀 해봅시다. 의자 형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그리는 순서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처음에 중앙에 있는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수평선에 이제 90도보다 조금 넘게 109.5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수평선, 평형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평형, 그 다음에 요거 평형 세상이 다 평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12개의 수소가 있는데 위로 꼭지점 있죠. 위로 꼭지점에 수직으로 위로 수소를 3개 달리는 요 3개를 위로 하고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직으로 3개를 하면 총 6개의 뭐가 나옵니까?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또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평이라는 그런 용어로 해서 여러분들 페이지가 거기 58페이지 보시면 수직 방향, 수평 방향 하는 그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요게 지금 이 하얀 거 3개가 뭐야? 3개 위로 수직 방향, 아래로 수직 방향인데 이거는 수직 axial, 수직 방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직 방향은 꼭지점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수평 방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평 방향을 그리는 법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뭐야? 어디와 수평이냐면 그게 중요해요. 여기와 수평이 아니고 요 건너편에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수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 수평을 요렇게 내려오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요. 보세요. 요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 탄소 삼각형을 형성하는 그 삼각형 뿌리 있죠. 이 이 탄소 말고 그 뿌리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요 두 개가 수평이거든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수평인데 이제 할 때 이거는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고민이 되죠. 이거는 별로 고민이 안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면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올라와서 H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요 끝이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수평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평. 요거는 어딜까요? 요거는 이제 쉽죠. 요 끝이 여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 수평. 이때는 위로 올라간 수평이 되고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끝이 여기하고 여기죠. 이렇게 딱 찍으면 요 삼각형을 마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요 삼각형에서 올라가는 요게 수평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끝에서. 그럼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요거는 어디냐면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가 끝이죠.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요 끝에서 이렇게.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수평 H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선생님 요거 말고 반대로 안 그리면 안 되네요. 반대로 그릴 수 있어요. 반대로 그리면 수평 이걸 반대로 해놓고 요런 체어폼도 그릴 수가 있겠죠. 요런 체어폼도 그리면 위로 아래로 6개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여기서 보시면 요건 어떻게 해요? 요거하고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뭐 끝에 있으니까 방향성이 딱 한 군데밖에 정해지지 않는데 두 번째 여기서는 뭐예요? 끝자리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 삼각형 뿌리 끝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기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 끝이 아래로 요 끝점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기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어디서? 요 끝하고 요 끝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수소들을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요런 체어폼도 있을 수 있고 요런 체어폼도 있을 수 있고 그리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거기 형태가 지금 제가 요거하고 요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 두 개가 뭐야? 링 플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삼각고리는 절대로 형태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고리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육각고리 같은 경우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요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링 플립 젖혀짐이라는 의미예요. 플립 이렇게 하는 영어 용어로 이렇게 플립 한다는 말이죠. 돌고래가 이렇게 하는 그 표정도 플립. 그래서 옛날에 영화 제목이 돌고래 나온 영화 제목 플리퍼라는 그 영화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링 플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동영상을 보시고 요걸 할까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구글에 나와 있는 동영상인데요. chair interconversion 이렇게 뭐 치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오라? 왜 안 나오십니까? 하고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보세요.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얘가 뭐야?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체어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또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쪽은 아래로 내려오고.
그럼 또 다른, 그러니까 아까 원래 정상적으로 복귀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기초에서는 하지 않지만, 기본 과정에서 하지 않지만, 요렇게 생긴, 폼도 체어 폼은 아니지만, 사이클 헥세인 어느 하나 폼이 되겠죠. 보트 폼. 근데 이제 좀 찌그러진 보트라 그래서 트위스트 보트 폼이라는 폼이 나올 수 있고요. 그죠? 보트 폼이라는 그게 어떻게냐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봅시다. 이렇게 되어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약간 보트 비슷하게 이렇게 두 개다가 위로 올라가면 꼭지점 양 끝에 1, 4번의 꼭지점이 둘 다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체어폼이 아닌 게 되죠. 근데 이건 좀 더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트위스트 보트 되었다가 다시 해프 체어 되었다가 체어 되고 이렇게 이제 자연은 이 상태를 이제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처럼 이것도 형태 변화가 아까 약간 엉성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뭡니까? 그 무한대로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고 무한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형태, 안정한 두 형태를 자연은 선호하기 때문에 뭐 트위스티드 보트, 해프 체어, 뭐 체어 폼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보트 폼 이런 거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클 엑스는 거의 안정한 폼으로 체어 폼을 취하기 때문에 두 가지 체어 폼을 우리가 다룹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요 체어 폼이 있어요. 요 체어 폼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죠. 요 위로 올라간 걸 수직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약간 완전히 평형은 아니지만 이 수평이라는 게 건너편에 있는 거고 수평이랬죠. 그래서 빨간 거 세 개는 수평에 나와 있고 파란 거 세 개는 수직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골격 번호에서 명맥부에서 여러분들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뭐 작용격에서 이 자리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럼 4번, 5번, 6번, 7번, 6번에서 3번하고 5번 자리에 있는 이 수소들 두 개,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수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자리에 수평에 수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있는 BR의 수평. 이걸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보세요. 이게 아래로 툭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보세요. 요게 아래로 툭 꺼지면 이 BR이 뭐야? 수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H가 뭐야? 오히려 수평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거는 어디 거냐면 요거 위로 꼭지점이 뭐라 해야 되냐? 아래로 꼭지점 된 이거예요. 그래서 요 수직으로 있던 것이 수평으로 되고 수평으로 조금 아래로 있던 것이 완전히 아래로 되는 수직이 돼요.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있는 거 보시면 요게 뭐야? 위로 꼭지점이 되어 있으면 플립하게 되면 아래로 꼭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완전히 솟아나 있던 것이 평행선 비슷한 게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던 것이 완전히 아래로 툭 내리니까 완전히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상태가 돼요. 자, 이걸 정리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이클 엑세인의 플립한 박스에 들어있는 거죠. 첫째, 모든 마주보는 탄소-탄소 결합의 평행선 기울기가 반대로 된다. 둘째, 모든 꼭지점이 위로 향한 것은 아래로, 아래로 향한 것은 위로 향하며, 셋째, 모든 수직 방향은 수평으로, 모든 수평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걸 그대로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만 그릴게요. 자, BR 그 다음에 여기 H 수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파란 게 있나? 여기 파란 게 있네. 파란 거하고 빨간 게 있으니까 보시면 H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H 이거는 뭐 하얀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H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걸 플립을 해요. 플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형선이 반대로 그래요. 평형선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어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아래로 평형 이렇게 사선인 평형이 되도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꼭지점 위로 향한 것은 꼭지점 위로 향한 세 개는 뭐예요? 꼭지점 아래로 향한 요 세 개가 해당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 수직은 수평이 돼요. 그래서 수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
그 다음에 수평,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어서 보시면 빨간 거 제가 BR 보시면 BR이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수평은 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BR. 그 다음에 모든 수평은 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H. 모든 수평은 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H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여기서 내가 하는 게 되었죠? 그 다음에 모든 수직은 수직 3개는 뭐야? 수평이 되어 있으니까 H, H, H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H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교재로는 상당히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펜, 파란 펜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BR이 수평에 있다가 수직으로 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수평에 있다가 뭐 수평에 있다가 수평인가 모르겠지만 하나가 수평에 있다가 수직이 되면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죠? 이게 전부 H일 때는 아무 상관없죠? 그쵸? 이 다 12개가 H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뭐 BR이든지 아니면 메틸이든지 이런 게 오면 수평에서 수직으로 가게 될 때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델타 E가 0이 아니고 에너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에 의해서도 에너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거니까 이제 시험 수준인 일반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배우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링 플립에 의해서 사이클렉세인이 또 다른 의자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형태들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형태에서 치환기들이 하나 있을 때 말고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러면 의자 형태로 있긴 있는데 어느 의자 형태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할까?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덩치 큰 거. 그러니까 치환기가 그룹이 덩치가 큰 것이 가급적이면 수직이 되려고 할까요? 수평이 되려고 할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직이 되게 되면 이게 나란히 되게 되면 이게 약하지만 뭐야? 입체 장애가 발생하게 돼요. 수평이 되게 되면 여기 아예 멀리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교재에서 여기죠. CH3, H하고 CH3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BR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연은 이거는 정육각형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육각형이 절대 아니고 얘는 뭐 체어폼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요 아이소프로필 그룹하고 이 BR 그룹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을까? 물론 요건 트랜스로 나와 있으니까 트랜스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요게 수평에 요게 수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치환기가 두 개인 경우 보다 안정한 사이클헬렉세인의 의자 형태를 그리는 방법은 먼저 가장 큰 치환기를 수평 위치에 놓고 치환된 탄소에 따라서 다음 치환기를 시스트레스 형태로 그리는 것이 그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걸 뭐야? 체어폼 형태로 그려놓으면 일단 사이클헬렉세인의 체어폼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게 세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지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면 위로 올라간 것 중에서 브롬하고 아이소프로펠기하고 요거는 원자 세계고 요거는요 분자 세계예요. 그래서 분자 세계 즉 결합이 많이 존재하는 이게 훨씬 덩치가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걸 수평에 배치시켜요. 그래서 H, CH3, CH3. 자, 이렇게 배치시키게 되면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뭐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거는 방향도 중요해요. 여기 위로 일단 세기가 위로 올라가 있죠. 여기도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되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교재에 보시면 요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이게 지면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거고 지면 안쪽에 의자를 연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세 번째 BR이 있는데 이게 뭐야? 트랜스 관계예요. 그러면 요거 수직 아니면 뭐야? 이게 수평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개는 뭐야? 둘 다 하늘로 향하고 있죠. 시스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BR은 트랜스 관계란 말은 이렇게 수직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트랜스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 뭐고 우리가 이 구조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수소식 구조. 자, 그런데 시험에 이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차라리 그리기 쉬워요. 근데 요걸 뭐야?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보거나 이걸 어떻게 하면 요걸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내가 이렇게 뒤집으면, 즉 하늘에서 보다가 땅에서 보면 또 구조가 달라지겠죠. 알겠죠? 요거는 이게 어떻게 비틀고 이렇게 플립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비트는 거예요. 이걸 비틀고 해서 플립하는 거니까 에너지 변화가 나오지만, 요걸 그냥 찌짐뒤집듯이 툭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걸 여러분 연상이 되는 요걸 잡아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BR이 아래로 돼 있죠. 그걸 잡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뒤쪽에 가서 이게 뭐야?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BR이 올라가겠죠. 요거는 뭐야?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폼으로 그리면 반대가 돼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되면서. 이거 플립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플립한 화살표로 해놨지만 요거는 그냥 눈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같은 물질, 같은 형태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중에서 요거는 뭐예요? 위로 이렇게 180도 뒤집으면 이 친구가 뭐예요?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던 것이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가요. CH3 그 다음에 CH3가 돼요. 그리고 뭐야? 이제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가면 트랜스 관계가 되니까 수평 반대쪽으로, 즉 공간적으로 위쪽으로 향하고 이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트랜스 관계죠. 이 구조가 뭐예요? 이 구조와 같은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 네 번째 구조는 뭐냐면 또 다른 체어폼을 그려서, 그러니까 이거 위치를 여기만 아니고 뭐 그죠? 지금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도 아이소프로필기를 달아놓고 싶어. CH3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역시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있고 BR이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이걸 뭐야? 다시 뭐야? 그 뒤집듯이 뒤집으면 이게 뭐야? 앞쪽으로 와서 또 다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치환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등치가 큰 그룹을 먼저 수평에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세기가 검은색일 때 위로 해놓고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할 수 있지. 해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지. 이걸 만약에 수평을 아래로 해놓은 구조에서 하면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전부 시계 방향 형태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도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형태로 돌아가는 것만 해놨죠. 근데 요거는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체어폼으로 이걸 그려버리고 여기도 배치시킨다면 이거는 수평에 배치시킬 때는 이게 아니고 여기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가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BR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색이 지면 위로 올라간 걸 반대로 놨으니까 이건 지면 아래로 내려간 걸 해야 되겠죠. 수평으로. 그렇게 하면 이거는 뒤집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에 BR이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로.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 형태,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아이소프로필기를 어디에?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형태들을 우리가 동일한 형태들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반응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분자의 에너지예요. 어떻게? 분자 에너지가 사슬에서 형태 변화, 즉 자유의 회전에 의해서 형태 변화에 따라서 분자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staggered form, 즉 엇갈린 형태와 eclipsed form, 가려운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고 그 에너지 차이를 torsional strain이라고 배웠고 뷰테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형태 변화를 배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리는 사슬과는 다르게 고리 종류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결합하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거든지 몇 개든지 상관없이 다 109도니까 탄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삼각 3개, 4개짜리, 5개짜리 이런 그는 결합각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 각 변화가 굉장히 격변하게 있죠. 위하고 다르게. 이건 각 변화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고리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고 사슬보다는 더 불안정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말한다고
고리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사슬에 비해서 불안정한 스트레스, 그걸 고리 스트레인, 그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기처럼 결합각이 변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값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앵글 스트레인, 각 스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돼 있으면 사슬에서는 형태에서 엇갈린 형태를, 즉 스태거드 형태를 많이 취하려 하지만 고리에서는 뭐야?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입체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육각형처럼 보이는 이거는 뭐야?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야. 왜? 체어폼으로 가지고 있어서 요 각이 그럼 결국 몇 도라는 거예요? 요 각들이 120도가 아니고 몇 도라는 거예요? 다 109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슬하고 비슷하게, 그쵸?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이거 사슬하고 비슷하게 다 109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뉴만트 형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거나 뭐야? 안정한 형태는 뭐야? 스태가드 형태, 즉, 엇갈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 밑에 그림처럼, 뉴만트 형식으로 요거하고 여기하고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뉴만트 형식 그릴 때 앞에 전부터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리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게 요 CH2고 요 CH2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야? 뒤에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엇갈린 폼으로 항상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 다 이렇게 넣으면 항상 사이클 헥세인 폼은 엇갈린 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CH2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H2로 달아주면 돼요. 물론 치환기가 오면 여기다가 치환기를 다 여러분들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109도인데다가 이거 전부 다 사슬처럼 안정한 엇갈린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사이클 헥세인은 체어폼을 하면서 고리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이 원리 가지고 나중에 반응해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이걸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반응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유기학 이런 지금까지 한 거는 반응을 배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유기학 반응이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그래서 정의가 여러분들 제가 정의는 중요해가지고 정의는 앞으로 이 반응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정의대로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이제 그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로 될 때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것. 즉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거. 이게 뭐야? 화학 반응이라는 정의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개콘 중에 보면 우리 헤어지자 하는 거 있죠. 요즘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 우리 집에 없는데 아이패드로 개콘 이제 일요일 날 지나고 나면 이제 나와요. 네 가지 생활해봐 이런 거 보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헤어지자. 더 좋은 남자 생겨서. 이걸 반응으로 정의하면 우리 헤어지자가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남자 생겨서. 더 좋은 여자가 생겨서, 너보다 나은 남자 생겨서 이래가지고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화학 반응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의 종류는 첨가, 제거, 치환, 산연기 반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쪽으로 볼까요?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봤자 반응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거는 첨가, 제거, 치환 반응 용어 그대로 뭔가가 첨가되어 가지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파이 결합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게 첨가 반응이고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은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세 개로 깨어지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가 두 개가 되든지 두 개가 세 개가 되든지 개수가 늘어나는 게 제거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제거 반응이고요. 치환 반응은 개수는 똑같은데 어느 하나가 사이에 서로 교환되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 사실 치환 반응인데 이해하기가 제일 어느 정도 쉬운 반응이 치환 반응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산연기 반응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 배운 반응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치환 반응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R 대신에 CN이 치환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 자료용기 반응 이래 나오는데 자료용기 반응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은 첨가 치환 제거 반응 중에 한 가지 종류인데,
이 어떤 작용기들에서 산화환원이나 산전기 반응이 일어날 때 특별히 언급해서 뒤에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거를 그러니까 반응의 종류를 할 때는 첨가 제거 치원에 산전기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그냥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손 가지고 정리하는 게 이 챕터의 마지막에 아티클에 나와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의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59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거기 이제 그를 좀 제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반응은 실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알겠죠? 아까 형태 변화도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했죠. 그 중에서 특정한 형태만 에칼립스트 폼하고 그 다음 스태거드 폼, 즉 가려운 형태와 엇갈린 형태 두 개만 탁 뽑아가지고 중요하게 다뤘죠. 형태 변화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반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응도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면서 생성물의 결합이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들만 뽑아놓은 것이 반응 메커니즘이란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한 거예요. 중요한 것들만. 아까 말했던 형태 중에서 가리운 형태, 엇갈린 형태만 뽑았듯이 반응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반응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생성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연속적 과정 중에서 중요한 몇 단계만 표현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물에서 중요한 중간체들이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생성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로 가버려요. 그럴 때는 단일 단계라고 하고 대부분의 반응들은 다단계 반응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간체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반응물, 중간체, 생성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옛날에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반응 메커니즘 한 200가지만 외우면 유기학 된다던데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외워봐라! 외워봐라고. 외워지는지. 반응 메커니즘 200가지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신적 노가다 해가지고 처절하게 쓴맛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반응 메커니즘은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 메커니즘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메커니즘을 외운다고 하면 안 돼요. 즉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한 것이므로 원리의 기초에서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메커니즘 외운다는 거는 원리의 기초에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못 그려도 대충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메커니즘 이해가 되면 반응 암기와 응용이 가능해져요. 메커니즘 암기가 되면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메커니즘 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중에 특징이 메커니즘을 철저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게 그 특징이에요. 알겠죠? 물론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복잡한 거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는데, 대부분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계속 강조하는 핵과 전자 사이력과 전자전자 반발력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나오는 친핵체, 친전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해시켜 드린다고요. 알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바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올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합의 분해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처음에 이제 정의가 뭐랬죠? 유기적으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거. 알겠죠? 우리 헤어지자. 더 좋은 남자가 생겼어. 더 좋은 여자가 생겼어. 그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자, 인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별로 그죠?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비유하기 제일 좋은 거니까 제가 예를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균일 분해하고 그 다음 불균일 분해라고 패턴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균일 분해는 이런 거예요. A하고 B하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A하고 B가 공유결합을 하면 AB라는 분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이 균일 분해라는 이 패턴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균일 분해는 뭐냐면, 서로 공유하던 전자들이 뭐야? 원래 상태로 각각 돌아가는 거야. 우리 헤어지자! 하고 나서 뭐야? 돈을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책을, 해리포터 전집을 몇 건지 한 뭐 8집까지 있다. 8집입니까? 제가 다, 한 해리포터 6집까지 샀습니다. 해리포터 6집까지 샀으면, 우리 헤어지자 할 때, 네 3집, 내 3집 이래가지고 나눠 가지는 거야. 그렇게 잘 합니까? 우리 헤어지자 해놓고서, 그럼 우리 헤어질 때 돈을 지금까지 얼마 썼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던 거는 다들 나누자. 이렇게는 잘 하진 않죠. 그쵸? 헤어지자. 가슴 아파가지고 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든지 찢어질 때 가슴 아프게 찢어지면서 불균등하게 찢어지는 게 더,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도 이렇게 균등하게 찢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알겠죠? 그래서 균일 분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형태고 이걸 라디칼 반응이라 해요. 균일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의 종류를 라디칼 반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런 종류들을 뭐라고 하기 때문에 radical 이게 뭐야? 급진적, 아주 급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radical이 되면 아주 불안정해져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반드시 에너지가 발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공유결합이 이렇게 균일 분해가 될 때 에너지가 반드시 흡열이 되겠죠. 흡열이 된다는 것은 요 에너지 분해되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요 두 개가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다른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radical은 아주 불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말했던 결합 에너지가 척도예요. 요렇게 됐을 때 bond dissociation energy, BDE, 결합 에너지 있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결합 분해가 더 힘들겠죠. 왜?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는 이게 결합이 잘 되어서 굉장히 안정하다는 거야. 근데 결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뭐야?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지 깨어지니까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결합 분해가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뒤에 반응할 때 다시 언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균일 분해가 일어난다는 우리 균일하게 헤어지자 하는 거는 뭐야?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아주 균일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 어떤 거? 할로젠과 할로젠. CLCL이나 BRBR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아주 균일하게 결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헤어질 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헤어질 수 있겠죠?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거? R, O, R. 이것도 뭐야? 중앙에서 뭐야? 딱 균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균일 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것들. 이 이중결합도 보면 요 파이결합이 있죠. 요거는 뭐야? 균일하게 딱 파이결합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뭐야? 균일하게 분해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여러분들 알케인이 있죠. 알케인 기억납니까? 알케인의 이 H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정겸성도가 2.2고, 이게 정겸성도가 2.5기 때문에, 정겸성도 차이가 너무 적어서 거의 비극성 결합을 하고 있고, 균일 분해만 한다는 걸 제가 앞에서 2장에서 설명드려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야? 눈으로 보면 이 정겸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성을 가지고 갈 것 같지만, 이거는 균일 분해. 아주 결합이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 패턴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 하나를 내가 가지고 가고 H가 하나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면서 분해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해 반응이 있고요. 이 반응은 한 챕터에 잠시 언급되어 있어요. 5장, 6장에 보면 잠시 언급되어 있고 이 지금 기본 6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도 95% 이상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불균일 분해고요. 이제 균일 분해는 굉장히 적어요. 아시긴 아셔야 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반응 패턴이에요. 라디칼 반응. 알겠죠? 자, 이런 종류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불균일 분해인데 어느 한쪽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 가져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의 어떤 변화를 볼 때 A하고 두 번째
불균일 분해. 자, 불균일 분해 보면 A, B가 있죠. A하고 B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야? 원래 이 구조 자체에서 균일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전하가 이렇게 그거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B에 땅땅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럼 A 플러스가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잠재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자를 더 가지고 싶은 desire, 욕망이 있고 여기는 뭐야? 전자가 더 결핍된 상황이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일어날 때 이 전자상이 누가 내가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정겸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분해 패턴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불균일 분해.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이제 아까 우리 개콘으로 따지면 실제는 요거만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있어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뭐야? 우리 헤어지자. 왜? 더 좋은 남자가 생겼어. 뭐 더 좋은 여자가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되고 뭐 요런 패턴으로 보통 일어난다는 거야. 즉 뭐냐면 요 C하고 B, A하고 결합한 이게 뭐야? 지금 A, B보다는 어떻게 돼? 좀 더 안정할 때 보통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더 좋은 남자가 생겼어. 더 좋은 사람이 생겨서 하는 건 뭐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더 안정하니까 그죠? 아주 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찝쩍거린다고 해서 꼼짝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 서로 뭐 싸우고 막 찢고 벗고 막, 서로 막 힘들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멋진,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뭐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생겨서 하면 더 편안한 관계가 되고 이 친구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이, 불균일 분해 반응 패턴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도 하나 필기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됐죠? 제가 지금은 뭐 필기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제 교재의 특성이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파트에서는 특히 필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반응 이름을 이제 뭐냐면 불균일 분해 반응을 보통 극성 반응, 아까 라디칼 반응에 비해서 극성 반응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 극성 반응에서 두 개 차이를 보면 요거 제가 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정겸성도 차이 있죠. 정겸성도 차이를 보고 구분하든지 아니면 또 pK라는 거 여기 하나가 H일 때는 조금 있으면 나온 산도를 가지고 pK 차이 가지고 반응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 놓을래요. 척도 뒤에다가 결합 길이라는 것도 적어 놓으세요. 이번에 pK 혹은 전겸성도 차이가 척도 뒤에 결합 길이 차이도 뭐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반응성을 예를 들어서 CN하고 뭐야 CL하고 전겸성도 차이는 뭐야 2.5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3.0 2.5 3.0인데 반응성은 어느 게 훨씬 높냐면 이게 반응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주기라서 결합이 아주 이제 끊어지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2주기, 3주기이기 때문에 주기 차이가 나는 거는 결합이 영성이에요. 그러면 분해가 더 잘 일어나요. 반응성의 입장에서. 그래서 결합 길이도 어느 반응성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유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뭐 이 반응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어떤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응 하나하나 배우면서 할 거고요. 구체적인 원리로 우리가 적용할 때 앞에 걸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번에 극성 반응이 일어나는 작용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할로젠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할로젠은 뭐야? 전겸성도가 항상 뭐보다 탄소보다 크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일단 이렇게 표시해주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친액체 친전자체 논리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있죠. 그 알코올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아까 그 효율적인 창의적 복사법 할 때 설명드렸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여기 델타 플러스 전겸성도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결합들이 분해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극성 반응의 패턴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세 개 나오는 거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M, G, BR 나와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은 항상 금속은 전자를 뭐야?
뺏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게 그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금속은 뭐야? 전자를 잘 뺏기는 성질을 가진 게 금속이고, 비금속은 전자를 잘 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속 종류, 금속, 마그네슘 금속이죠. 그럼 이 전자를 뺏기니까 델타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이건 전자를 뺏어 오니까 델타 마이너스. 요거는 당연하게 또 비금속이니까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저 금속은 전기염성도가 뭐야?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하고 전부 다 전기염성도가 다 작아요. H보다 2.2보다 대부분 작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나오는 벤젠고리, 그게도 뭡니까? 이 벤젠고리에서 여러분들 결합선으로 벤젠고리는 절대로 이렇게 CH 안 적어줍니다. 그래서 MgBr 돼 있으면 사실 이게 뭐예요? 탄소죠. 그래서 탄소의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CLI도 마찬가지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H 카보닐을 가지고 있는 거죠. R 그 다음에 C O 아니 COCl이다, 그죠? CL하고 그 다음에 COOH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요 HC, CC 이런 거는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안 해주니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하고 요거는 뭐야? 해줘야 된다고요? 델타 마이너스 해줄 수 있죠? 여기서 뭐야?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표시를 해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극성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분해 패턴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밑에 파이 결합 있죠? 파이 결합하고 즉 CC 파이 결합 또는 벤젠의 파이 결합, 탄소 파이 결합들은 요거는 눈으로 보면 극성이 없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요 파이 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전자들에 비해서 파이 결합들은 반응성이 높아요. 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이 가기 때문에 얘도 불균율 분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RBR이나 CLCL은 뒤에도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편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편극성. 이거는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F2CR2, F2CL2, BR2, I2 중에서 이거는 다 비극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끓는 점도 똑같아야죠. 분자간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뭐가 BP가 어떻게 BP 순서가 이렇게 네 개로 나와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확 배우죠? 네. F2에는 편극성이 거의 없는데 CL2, BR2, I2 쪽으로 갈수록 편극성이 커서, 즉 편극성이 크면 전자가 잘 출렁거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유발상극자 발생이 더 잘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발상극자 발생이 많이 되는 이 BR, I2 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일반화학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논리를 적용해서 얘들이 이런 것들과 부딪힐 때 파이 전자가 오면 요 BR이 순간적으로 델타 플러스를 잘 형성하고 이거는 델타 마이너스를 형성을 잘해요. 그리고 BR 결합과 CLCL 결합은 결합력이 상당히 약한 편이라서 결합 굉장히 잘 깨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반응할 때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눈으로 보면 분명히 BR2 비극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고요? 균일 분해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불균일 분해 반응을 잘하는 편이에요. 균일 분해 반응도 잘하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균일 분해 반응도 하고 불균일 분해도 하고. 선생님 이거는요. 마찬가지. 균일 분해 반응도 하고 불균일 분해 반응도 해요. 좀 어렵다 그죠?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불균일 분해 반응하는 것이 더 많이 나와요. 자, 그걸 우리가 반응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좀 쉬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친액체와 친전자체 개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